한국 사람들이 사실 스킨케어 루틴이 가장 복잡하고 가장 많다고 하잖아요. 클렌징을 하고 그다음에 토너를 하고 앰플을 바르고 로션을 바르고 크림을 바르고 아이크림을 바르고 끝이 없거든요. 이러한 스킨케어 제품이 꼭 필요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필요 없는 스킨케어 제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클렌징 디바이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클렌징이라고 하면 얼굴에 있는 노폐물, 화장품, 유분기 이러한 것들을 좀 제거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클렌징 브러쉬, 초음파, 실리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클렌징을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클렌징이라는 그 목적은 이런 그 찌든 때나 이러한 것들을 과하게 벗겨난다기보다는 얼굴에 있는 화장품이라던가 혹은 노폐물, 오래된 기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클렌징에 필요한 것은 그냥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 클렌징 폼, 그리고 손. 이 세 가지면 충분히 클렌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클렌징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과하게 정말 열심히 클렌징을 한다 이렇게 한다 하면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기름층이 파괴될 수 있어서 오히려 이제 자극, 접촉 피부염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클렌징 디바이스도 약간 오래 쓰다 보면은 그곳에 이제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오염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피부에 여드름이라던가 트러블을 오히려 일으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본인은 일반적인 클렌징 폼으로 하기에는 너무 얼굴에 기름기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느껴진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클렌징 디바이스보다는 화학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아하라든가 바하 클렌저 혹은 필링 클렌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셔도 충분히 얼굴에 그 세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대안으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본인이 자기는 이 클렌징 디바이스를 썼을 때 너무 느낌이 좋고 자기는 피부 트러블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괜찮을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혹은 피부가 예민하거나 건조하거나 이러한 분들은 이러한 클렌징 디바이스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필요 없는 스킨케어 제품 MTS입니다. MTS는 마이크로 니들 세라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예전보다 사용량이 줄었지만 여전히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제품을 보면 가는 바늘이 이러한 통이나 혹은 이런 판에 이렇게 박혀 있어서 이걸 이제 얼굴에 이렇게 찍거나 혹은 굴려서 미세한 상처를 내서 미세한 상처를 내면 이제 피부가 재생이 되잖아요. 그 재생 효과를 이용해서 흉터를 좋아지게 한다거나 피부에 탄력을 준다거나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제품인데요. 일단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에 약간 미세한 상처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처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롤링 방식이 더 그럴 수 있는데 굴리다 보면 이렇게 좀 살이 바늘이 긁힌다거나 혹은 이렇게 그 구멍이 훨씬 커진다거나 해가지고 상처가 남을 수 있고 모공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클렌징 디바이스처럼 이것도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여러 가지 균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끗이 소독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균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곳으로 계속 옮겨 다닐 수 있어서 오히려 약간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주 튼튼한 피부여도 이러한 것들은 약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건조, 예민 이러한 민감성 피부는 특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필요 없는 스킨케어 제품 모공 청소 팩입니다. 모공 청소 팩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보통 모공 청소를 한다는 건 블랙헤드를 제거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블랙헤드는 피지라는 게 모공에 이렇게 박혀서 오래돼서 이런 것들이 피지가 산화되면 색깔이 까맣게 변해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밖에서 봤을 때 검은 점처럼 보여서 블랙헤드라고 하는 건데 이제 모공 청소 팩은 보통 이제 코팩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약간 코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한 10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떼면 같이 떨어지는 그러한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피부에 엄청나게 자극을 주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그 접착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피부가 예민하고 건조하고 피부 장벽이 얇은 분들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자극 피부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블랙헤드가 신경 쓰이면 클레이 팩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블랙헤드를 제거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붙였다가 떼어나는 모공 청소 팩보다는 이러한 그 다른 대안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점에서 제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은 토너입니다. 토너를 왜 하는지 보면 보통 이제 클렌징을 하고 나서 남은 노폐물이라든가 각질을 조금 더 제거를 한다라는 점, 그리고 또 pH 그런 걸 유지한다라는 점,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세안 후 남은 각질이라든가
노폐물을 제거한다는 건 사실 클렌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뭐 pH 밸런스를 유지한다 이러한 것들은 그 뒤에 있는 스텝인 뭐 로션 바른다든가 크림 바른다든가 이런 걸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토너가 굳이 필요로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기능성 토너, 뭐 앰플 같이 뭐 항노화 혹은 미백 이러한 것들을 이용한 것들 토너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 외에 단지 뭐 각질 제거, 뭐 각질 정리 이러한 것들을 위한 토너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스텝들을 다 지키는 게 절대 피부에 좋은 건 아니다. 스텝이 오히려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화장품의 종류가 적을수록 좋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특히 민감성 피부, 건조 피부에는 더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과하게 했을 때 해가 될 수 있고 그다지 필요로 하는 스킨케어는 아니다 라는 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아하 바하는 뭐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뭐 베타 하이드록시 애시드라고 해서 아마 화장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도 설명을 드릴까요?